많은 분들께서 지금 삼성전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6만 5천 원 가격대 혹은 7만 원 가격대 매수를 하신 분들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재차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폭의 하락 후에 엄청난 상승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고점 부분에서 피리피리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왜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재차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하락폭을 키웠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실적? 실적 아니죠.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봐보세요. 실적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실적 굉장히 좋지 못한데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이죠. 그러면은 실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수급 문제다. 수급 문제라는 건 결국 이 하락폭을 키웠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보세요. 누가 가장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다 받아냈다라는 건 그 반대는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주가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국에는 3대 수급이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3대 수급이 있는데 각 수급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를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눌러야겠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누른다라고 하면 6만원, 7만원, 8만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식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 이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누르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 A라는 아저씨와 그리고 B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A라는 아저씨는 매수를 원하고, 그리고 B라는 아저씨는 매도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아저씨는 주가가 향후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B라는 아저씨는 주가가 향후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지금 7만 원이에요. 이렇게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주식의 가격이 변동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끼리 있거나 혹은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변동폭을 키우질 못하니까, 개인들끼리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가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그럼 세력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없는 종목일 수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죠. 반대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서 기관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기관 같은 경우에 뭐예요? 공무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공무원이 어때요?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이런 느낌으로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수하고, 또 어떤 가격대에 오면은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끌어 나갔다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HBM,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쏠려줬지만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양의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지금 얼마만큼의 하락이 엄청나게 나와준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얼마만큼 줄였어요?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원래 고가가 56%였습니다. 그러니까 52.5%나 된다. 그러니까 이 하락폭을
이끌었을 때 약 4%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럼 지금 이 상승세를 이끌 때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야 하는데 이 받아낼 때 다 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내가 보유 비중을 확실히 줄인 다음에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나온다. 이때 당시에 순수하게 내 자금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신용 물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용 물량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레버리지를 이용을 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내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은 1,500만 원, 2,000만 원 돈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매수한 물량들이 이때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저점 부분이나 혹은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때 당시에 매수한 물량이 이 밑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저점 부분에서 매수세가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점이 나왔나요? 거래량이 나왔나요?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58,300원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현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 분명히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겁니다. 왜 그래요?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삼성전자로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 뭐예요? 돈이 삼성전자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점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대폭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폭 하락세가 나올 때 우리들의 심리는 어때요? 이 삼성전자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이때 당시에 보신다라고 하면 헤드앤숄더가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거래량으로 이렇게 저점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손절 물량이 나와 주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가벼워지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핸들링하기가 너무나도 손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 차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제 차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삼성전자 이때 당시에 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0%에서 30% 하락을 하고 그리고는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단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쳐다보지 않는다. 왜냐? 좋지 못한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어떻게 상승을 했나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에 손절을 하고 그리고는 개인들 없어지니까 외국인들끼리 있으니까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점뿐만 아니라 고점 부분에서도 대량의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밑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수한 물량들을 이 고점 부분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점이든 고점이든 우리는 필히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거래량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되네?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완벽하게 삼성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도 함께 보셔야 된다. 삼성전자 우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 앞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모습 확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터져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수급 보시면은 완벽합니다. 제 설명이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삼성전자 어느 정도 저점이 찍혔다.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으로 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설프게 저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가 왜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저점이 찍혔어요? 결국은 주식 수가 삼성전자 우가 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핸들링하기가 더욱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가 조금 더 빠르게 저점이 찍혔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섹터인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어때요? 보세요. 완벽하죠? 이 앞구간에서 추세가 어때요? 상승 추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였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되었을 때 어때요? 거래량 나와주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 설명 완벽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저점이 찍혔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또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쏠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저점이 찍혔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곧 있으면 저점이 찍힌다라는 거죠. 왜? SK하이닉스 이미 저점이 찍혔기 때문에.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왜 조금 더 빠르게 삼성전자보다 저점이 찍혔어요? 결국은 실적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실적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아까까지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실적을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생산 라인 공정 전환을 가속해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고성능 제품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와줬어요? 바로 11월 3일 날 나와줬습니다. 점차 이제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말의 뜻은 뭐예요?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찍히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웃겨요? 이 앞부분에서 85,000원, 8만원 가격대에서 10만원 넘어간다, 12만원 넘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다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니까 외국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줘요? 반도체 업황 고점론 제기를 하고 그리고 메타와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부도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아무래도 개인들 심리가 무너지게 만들려는 외국계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히기 시작할 때부터 점차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다. 어떤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곧 엔비디아 HBM을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할 것 같은 느낌의 뉴스들을 점차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나온 뉴스 또한 어때요? 삼성전자 6세대에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떠주고 미국 상무부에서 TSMC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공장을 10월 24일 날 조사를 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와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기 때문에 재차 큰 폭의 상승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월 25일 날 삼성전자와 TSMC 존재감 커질 거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떠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락폭을 키웠을 때 이때 당시에 어때요? 삼성전자 망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다가 그리고는 너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저점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HBM을 공급할 거라는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승세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위에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재차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차후적으로 분명히 삼성전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밑에서부터 엔비디아 공급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하락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우리는 삼성전자의 타점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을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매수한 금액을 이 당시에 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재차 이 앞 구간의 수익금 그대로를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최대한 삼성전자의 주식 수를 늘려감으로써 삼성전자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가격대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보시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봅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함께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나 기관이나 모건이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특히나 제 내용 확인을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역계산한 가격대보다 더 크게 하락을 시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 상단에 제가 제 개인 연락처 하나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7162-8706 010-7162-8706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매수 타점이랑 그리고 매도 타점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싸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잡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놓고는 3% 5% 이렇게 약수익 얻어놓고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냥 두시잖아요. 그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물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실제 제가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타점 알려드리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무조건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그냥 또 혼자 하신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싸움이죠.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도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그리고 4억 정도 잃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최대한 돌아가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 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 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